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LA 방문 목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LA 목적 없어도 뭐 와보고 싶은 데입니다. 네. 우리 한인 동포들 제일 많은 데니까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지난해서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1년에 한 번 한 3일 워싱턴에 모이자 해서 작년에 시작했는데 네, 워싱턴에서 모이는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스루트 컨퍼런스 풀뿌리 정치 참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습니다. 얘기거리였습니다. 네, 연방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오니까 딱 나와봤는데 한 10명 이상의 연방 의원들이 왔는데 야 드디어 미국에 있는 코리안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구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거 이어서 올해 또 제2차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스루트 컨퍼런스 네, 7월 21일부터 2박 3일 합니다. 네, LA 중요하죠. 아주 한인들의 상징적인 지역인데 네, LA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워싱턴에 꼭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십사. 이거 홍보차 오게 됐습니다. 네. 그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열게 되면 장기적 차원에서 한인 사회에 어떠한 보탬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아시겠지만 미국 어렵습니다. 네. 예, 미국이 어려우면은 의회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시민들의 모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의 한인들의 영향력을 만들고 키워나가기 굉장히 절호의 찬스고 적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영향력 큽니다. 에너지도 많고 네. 이만큼 미국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를 만들어내고서 유지시키면은 우리의 권리와 이익의 문제, 특히 또 한 가지는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맡겨진 역할이 굉장히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한국인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거. 워싱턴 각 지역이 멀지 않습니까? 야, 그 지역에서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은 워싱턴에 와 있는 의원들이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퀄리파이된 에트닉이다. 이런 거죠. 모범 시민의 길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올해는 무엇보다도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동안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사회에 또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것은 무엇보다도 그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인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어떻습니까? 미주 한인 사회 내에서의 그 위안부 피해자 관련 운동의 어떤 변화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 지금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위안부 문제, 이제는 위안부라고 안 합니다. 네. 군인 성노예, 강제 성노예 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2007년도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힘으로 연방 의회를 움직여서 법안을 만들어낸 최초의 일이고 이걸 잘 지켜내는 게 이제 이 전통으로 남겨야 될 일인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이 특히 안보 문제에서 어려우니까 그리고 중국이 커지니까 남중국해 연안을 미국이 지켜내야 되는데 중국으로부터 네. 절대적으로 일본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본과 미국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들어간다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일본의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아쉬우니까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은 이 위안부 문제라는 거는 일본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의 문제도 한일 간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의 문제로 올라왔는데 자꾸 일본은 이거를 한일 관계의 문제로 갖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우리는 이건 이제 고만하고 네. 지금은 너무 크게 목소리를 낼수록 어떻게 보면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홀로코스트처럼 탄탄한 인권 침해 사례로 자리 잡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즘에 이 결의안을 만들어 주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여러분 지금은 일반 시민 사회에서 이 사회를 주도하는 백인 주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주도층들이 목소리를 내게 하고 우리는 이거를 동력을 소리 없이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뭐 아시잖아요. 이 결의안을 주도한 분은 실리콘밸리 지역구를 갖고 있는 마이크 혼다 의원입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 이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이런 게 많은데 내년도 선거에
오히려 마이크 혼다 의원을 우리가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 문제 때문에 일본계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한인들이 의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거를 좀 막아내고 훨씬 더 서포트를 하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방향으로 이제는 이 미국에서의 이 위안부 문제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위안부 슬로건을 이제 전면화하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좀 한 발 더 물러서서 지원을 하는 활동으로 좀 변화돼야 된다 하는 말씀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관련 일을 해오셨던 분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이실 수도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무엇부터 어떻게 보다 좀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의 변화, 그러니까 무엇부터 어떤 일부터 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사실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거를 해낼 수 있었던 동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정치력입니다. 네, 사실 2007년대 전국에 있는 한인들이 자기 지역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네. 사실은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제가 많은데 네. 지금은 좀 호흡 조절해서 이거를 해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한인들이 정치적으로 결집되고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네. 그래, 이거를 만들어내는 때다. 이런 말씀이고서요. 네. 두 번째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한국의 위안부 할머님이 돌아가셨죠. 네, LA에 있는 이 일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네, 정치력을 가지고 네. 외교위원장부 거기를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네. 외교위원장이 소녀성에 가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추모하고 분향하는 사진이 났습니다. 네. 우리 이 사진을 전 세계에 뿌렸죠. 네. 인권의 문제다. 네. 미국의 외교는 인권 문제 우선한다. 너무나 스트롱한 메시지가 됐죠. 이런 측면에서 활동하는 게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옳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예.